그룹 BTS의 완전체가 조만간 복귀한다는 기대감으로 엔터기업 하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역한 mem버들은 당장 내일부터 데뷔 12주년 기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 온라인 팬덤 플랫폼 위버스 역시 BTS 효과로 하반기 빠른 흑자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 기자, 이 휴가만 빼고 이제 다 전역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네. 전날에 지민과 정국이 전역을 했고요. 그 전인 10일에는 RM과 B가, 또 지난해에는 진과 제이홉이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중에 누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는 슈가만 21일 소집 해제가 되면 완전체로 복귀할 수가 있는 건데요. 2023년에 BTS는 군 입대를 공식화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영국 BBC는 비틀즈가 인기 절정일 때 군입대를 위해서 해체했다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좀 비유를 했고요. 미국 뉴욕타임즈도 재결합 콘서트가 열리려면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 벌써부터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활동에 시동을 걸게 되는데요. 내일 BTS 데뷔 12주년을 기념한 BTS 페스타가 열립니다. 멤버들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제이홉의 솔로 앙코르 콘서트도 같은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당장 하이브 주가도 이 소식과 함께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이브 전체 매출에서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이재상 하이브 CEO는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BTS의 매출 비중은 정확히 95%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요. 2024년 기준으로는 20%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비중을 회사 측에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증권가 추정치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BTS 입대 전에는 95%를 넘어섰다가 이 비중이 2021년에는 70%, 또 2022년에는 49%, 2023년 31%, 지난해 16%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이른바 캐시카우인 BTS가 복귀를 하니까 하이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BTS 완전체 활동은 아마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벌써부터 증권가에서는 하이브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BTS 멤버들이 그래도 개인 활동을 그동안 조금씩은 해왔는데 말이죠. 올해 완전체 활동이 하이브 실적에 기여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네, 제가 연간 실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하이브는 일단 지난해 매출 2조 2,556억 원, 영업이익 1,84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매출 2조 7,137억 원, 영업이익 3,05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매출은 20.31%, 영업이익은 66% 이상 뛰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BTS가 본격적으로 완전체 활동을 시작하는 2026년에는 성장세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출은 3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4,637억 원으로 5천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2024년에 역성장한 바 있습니다. BTS 군입대 기간인 이때 당기 순이익도 겨우 순손실을 면하면서 우려가 커졌던 상황인데 네. 보유 아티스트로 주가 모멘텀이 있는 엔터업종 특성상 하이브 주가도 조금은 시원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BTS도 BTS인데 최근 대외적인 여건도 이 엔터업종에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건데요. 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인 영향으로 조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한령, 그러니까 한류 해제령이 중국에서 해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는 건데요. 한국 콘텐츠 유통 자체를 금지해 왔기 때문에 공연이나 음반 판매 사실상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체 음반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에는 12% 수준으로 급감을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20% 내외로 올라섰고 올해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만 봐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300% 이상 폭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BTS 완전체 복귀 시점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BTS 효과를 한한령 해제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최근에 하이브가 중국 현지 법인인 하이브 차이나를 설립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정말 개방이 된다면 최대 30%까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척 반가운 일이긴 한데 BTS 의존도가 높다는 건 이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만큼이나 네.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다른 기대주들은 없는 거예요? 혹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기 르세라핌도 있고. 네. 역시 걸그룹을 아시는데요. 사실 그렇죠. BTS가 군에 있는 동안 르세라핌을 포함해서 세븐틴이나 또 TXT가 하이브의 실적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수 IP의 경우에는 크게 음반과 또 공연 매출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하이브의 올해 1분기 음반 판매량은 총 315만 장이었는데요. 세븐틴이 179만 장을 팔아서 56.82%를 기록했고요. 앵커가 좋아하시는 르세라핌이 70만 장, 또 TXT가 8만 장, BTS가 5만 장을 팔았습니다. 같은 기간 하이브는 공연에서 91만 명을 모객했습니다. 또 세븐틴이 45.05%인 41만 명을 모객했고요. BTS가 20만 명, 또 TXT가 13만 명의 실적을 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하이브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팬 소통 플랫폼인 위버스인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을 할 수 있고요. 또 앨범이나 굿즈 같은 상품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걸 지난해 4분기부터 유료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서비스도 어쨌든 아티스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BTS가 복귀하게 되면 실적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 기준으로 10% 유료화를 가정했을 때 2026년이죠. 내년에는 광고를 포함해서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수준의 이익 기여가 전망이 됩니다. 하이브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방시혁 리스크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에 지인이 만든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나누기로 약정을 했는데요. 실제 상장한 이후에 약 4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증권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인데요. 투자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금감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29일 주가는 2.50% 떨어졌는데요. 이날부터 또 전날인 11일까지 주가는 다시 반등해서 현재 30만 원대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BTS 완전체가 방시혁 리스크를 이긴 셈이지만 이런 문제가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BTS가 잘 나갈 때 분기 음반 판매량이 한 3,40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올라온 아티스트는 내부에 없는 것 같네요. BTS가 이제 과거만큼의 성과를 과연 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뭐 누구도 알기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 과거보다 수익화 모델들이 좀 더 늘어났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